인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찬디가르에 왔습니다. 보통 인도를 떠올리면 델리의 끝없는 교통체증, 뭄바이의 거대한 인구와 혼란스러운 바라나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풍경은 우리가 알던 인도와 조금 다릅니다. 반듯하게 뻗은 도로와 정돈된 가로수, 그리고 규칙적으로 나뉜 도시구역. 실제로 이 도시는 세계적인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설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계획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인도 전체로 보면 국민 5명 중 1명 정도는 아직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찬디가르는 다릅니다. 시민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죠. 1인당 소득 역시 인도 최상위권. 인도의 금융수도인 뭄바이가 가장 많은 돈이 모이는 도시라면 찬디가르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누리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왜 찬디가르만 다른 도시와 다르게 특별한 걸까요? 인도에서 가장 거대한 실험장이었던 찬디가르를 여행해 보겠습니다. 르코르비지에 센터는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계획도시 중 하나인 찬디가르가 태어난 장소이죠. 1950년대 인도 정부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임무를 현대의 건축의 거장인 르코르비지에게 맡겼습니다. 르코르비지에는 도시를 하나의 살아있는 몸으로 생각했어요. 행정기능은 머리, 상업지구는 심장, 산업지역은 팔, 주거지역은 몸통처럼 역할을 나누었던 거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찬디가르입니다. 도시는 바둑판처럼 정리된 섹터로 나눠져 있고요. 도심을 관통하는 큰 도로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작은 도로를 분리해서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을 동시에 고려했던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가장 북쪽에 있는 캐피털 컴플렉스를 배치를 했는데요. 입법과 사법, 행정이라는 국가 권력의 세 축으로 건축물을 구성했습니다. 오픈핸드는 그 한가운데서 열린 사회와 민주적 소통을 상징하고요. 이곳에는 고등법원과 의사당, 행정청사가 모여있는 곳으로 도시의 머리이자 상징입니다. 찬디가르는 우연히 성장한 도시가 아니에요. 한 건축가가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린 선들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 뼈대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르코르비지에 센터 밖으로 나가는 길에 작은 공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관람객이 직접 그 시절의 프레스기로 판화 작업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소였어요. 이렇게 찰흙으로 모형도 만들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게 해놓았더라고요. 여기는 르코르비지에 센터의 건물 후면과 야외 정원인데요. 르코르비지에가 찬디가르라는 인도의 기후와 척박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격자 모양으로 튀어나온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브리스 솔레유라고 하는데 햇빛이 창문으로 직접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실내 온도가 급하게 올라가는 걸 막는 거죠. 이거는 르코르비지의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 장치입니다. 이 카페는 르코르비지에 센터를 관람하고 나온 방문객들이나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들러서 커피와 브런치를 즐기는 문화 공간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밖으로 나오다 보면 바로 보이는 이 건축물은 찬디가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직접 디자인한 르코르비지에 버스 정류장입니다. 르코르비지에는 도시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외곽 프레임의 크기, 높이, 필로피의 깊이를 법적 규격으로 고정해버렸어요. 상점 주인들은 이 정해진 콘크리트 틀 내부에서만 인테리어를 할 수 있었고 간판의 크기나 위치조차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했던 거죠.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는 길인데요.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가 거의 차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등법원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고등법원 뒷면은 건물 전체가 정교한 콘크리트 격자형 차양 루버로 뒤덮여 있어요. 이 단순한 평면 외벽이 아니라 이 깊이감 있는 콘크리트 프레임들이 튀어나와서 인도의 강한 햇볕이 실내 사무실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죠. 르코르비지에는 자신이 정립한 인간 신체에 비례의 황금 분할인 모듈러 시스템을 이 뒷면 파사드 그리드 수치에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실제로 판사들, 법조인들이 일을 하네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해서 고등법원인데. 여기는 이렇게 건축물의 이정표가 서 있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잘 표시를 해두었네요. 찬디가르 행정지구의 생생한 점심시간 풍경입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변호사들과 길거리 노점상, 그리고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만드는 역동적인 일상의 에너지가 잘 느껴지죠. 평소 보던 인도 사람들의 모습과는 뭔가 많이 달라서 참 멋있더라고요. From which country you are? I can get pass ticket. Yeah, you can get ticket and you can go inside, but you cannot shoot it. Okay, thank you. From which country you are? From which country? Korea. Korea. I love Korea. Thank you.
So you can go there Yeah. and you can make your pass. Why are you shooting? Are you vlogger? Yeah. I cannot shooting in this. Yeah. Yeah. Okay. It's okay. I just look around in here. Yeah, you can shoot the outside view. You can shoot this gate. You can shoot the parking, but you cannot shoot inside Yeah. because there is police officer there. Yeah. Okay. Okay. Thank you. 네. 패스를 끊으면 들어갈 수 있다네요. 와, 이게 어디야? 3시에 와서 가이드를 따라서 와야지 안을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혼자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보고 싶다. 점심시간에는 모두 여기 와서 밥을 먹나봐요. 국회의사당 바깥을 보면은 먹는 이 식당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혹시나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어딘지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없더라고요. 식당 뒤편에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제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는데 빠꾸 먹었습니다. 여기 정리가 많이 됐네요. 제가 알고 있던 사진들보다 정리가 참 많이 됐네요. 3시에 다시 가서 투어리스트 신청을 해야 되나? 그래도 인도 사람들의 특유의 인사성은 여전하네요. 인사성이 참 좋아요. 야, 멋있지 않아요? 이 정복이를 아주 쾌적해요. 여기는 밖에서 사 먹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뭐 그런 것까지 정도는 아닌데 약간 느낌이 다른 인도의 느낌이랄까. 이곳은 간판에 적힌 전자접수, 출판 양식, 복사라는 글자들에서 알 수 있듯이 복잡한 법적 서류를 대신 타자기로 쳐주거나 복사, 접수해주는 일종의 길거리 행정사무소 거리입니다. 캐피털 컴플렉스 말고 다른 지역 행정청사에서도 행정이나 법적인 처리를 위해 대신 서류를 작성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지껏 제가 보지 못한 진 풍경이더라고요. 걷다 보니 길에 스쿠터들이 엄청 많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무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데 그 헤드폰이나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을 팔고 있더라고요. 고등법원 뒤편에는 거대한 나뭇가지들이 프레임 상단을 자연스럽게 덮으면서 상막할 수 있는 관공서 뒷마당에 깊은 그늘과 쉼터를 제공합니다. 지금 눈 앞에 보이는 곳은 찬디가르 고등법원 청사 한편에 위치한 종합서류 접수처 및 영장 발부과입니다. 문의에 달려있는 안내판을 보면은 법원에 소장이나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 수수료를 안내하는 문구가 적혀있죠. 검은 법복에 하얀 넥밴드를 착용한 변호사들이 서류 뭉치를 든 채 바쁘게 드나드는 법원 행정의 핵심 공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뒷모습밖에 못 보네요. 건너가서 앞모습으로 보려면은 반대쪽으로 들어가는데 건물도 못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좀비가 산넘에서 총을 들이대더라고요. 못 들어가요. 투어를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르코르비지의 건축물 투어를 신청했는데요. 물론 여기는 무료입니다. 하루에 2번 투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좀 그림도 좀 그려보고 무료함을 떼었습니다. 이제 르코르비지의 건축물 투어가 시작되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다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멀리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고등법원 정면이 살짝 보이네요. 거대하게 펼쳐있는 나치형 지붕 아래 노랑, 빨강, 파랑의 강렬한 원색 열주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르코르비지에는 원색을 적극 사용했는데요. 그에게 원색은 자연과 사물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원초적인 에너지이자 형태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돋보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도구였습니다. 그가 주로 쓰던 잿빛 콘크리트가 줄 수 있는 차갑고 삭막한 느낌을 원색의 생동감으로 상쇄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심리적 위안과 리듬감을 느끼도록 설계한 거죠. 그 옆으로 정교하게 짜인 격자형 그리드가 깊은 음영을 만들고 벽면 없이 과감하게 뻥 뚫린 거대한 오픈홀은 민주주의의 투명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2000년대 이후의 테러 위협 때문에 보안 수준이 높아지면서 완전한 개방은 일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광장에 많이 없죠. 이 건축물은 르코르비지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 그림자 타워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라 태양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실험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비어있는 건물을 왜 만들었을까요? 찬디가르는 여름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는데요. 르코르비지에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건축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건축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건물은 방향마다 다른 차양 장치를 갖고 있는데 동쪽과 서쪽, 남쪽은 햇빛을 차단하고 북쪽은 햇빛을 유입을 시키는 구조죠. 이 건축물로 실험을 해서 찬디가르의 건축물에 다 적용했던 거예요.
르꼬르비제는 젊은 시절 화가를 꿈꿨고 평생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찬디가르 국회의사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건축과 회화가 결합된 예술 작품이죠. 내부의 벽화와 테피스트리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중앙의 원형 의회실을 중심으로 주변 공간이 둘러싸는 구조인데요. 이는 민주주의가 국가 운영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공간적으로 잘 표현한 것입니다. 건물 위의 독특한 원뿔과 곡선 형태는 의회의 공간을 상징하는 동시에 자연광을 끌어들이는 채광 장치입니다. 특히 곡선 지붕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또한 깊은 차양과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강한 햇빛을 막으며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찬디가르 국회의사당은 인도 독립 이후의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민주주의, 자연, 그리고 예술을 하나로 담아낸 이 건물은 화가가 되고 싶었던 르꼬르비지에가 콘크리트를 캔버스 삼아 완성한 거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행정청사인데 길이는 약 254m, 높이 약 42m에 달하는 당시 인도 최대 규모의 행정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6,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르꼬르비제는 원래 초고층 정부 청사를 구상했는데 정부가 반대하자 지금처럼 길게 펼쳐진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사용 과정에서는 폭염과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서 그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한계도 드러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픈핸드라는 조형물인데요. 캐피털 컴플렉스의 상권 분립을 상징하는 건축물들 사이에 위치해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이상을 상징합니다. 르꼬르비제는 이를 받기 위해 열려있고 주기 위해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개방성과 관용의 정신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제 가이드를 끝냈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 가이드였는데 무료였고 내부도 들어가고 내부는 촬영이 있어서 그냥 머릿속에 담아놔야겠네.